꼬마야 꽃신 신고 강가에 나가보렴. 오늘 밤엔 민들레 달빛 춤출 텐데 너는 들리니.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마음도 함께 움직인다. 특히 봄은 유난히 마음을 설레게 한다. 긴 겨울이 지나고 움츠러들었던 것들이 하나 둘 깨어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예술가가 된 듯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봄이 왔고 그 봄 꽃들은 우리 마음속 무언가를 깨운다. 너도 나도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꽃을 바라본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매년 오는 봄을 처음 맞는 봄처럼 설레이며 기다리듯 얼어붙었던 긴 겨울의 마음을 화사한 꽃으로 위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올해도 그런 봄을 기대해봅니다. 꽃을 바라보며. 그건 아마도 산길처럼 굽은 발길일 거야. 꼬마야 꽃신 신고.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아띠책방입니다. 4월 꽃 피는 계절에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꽃이 피는 거리를 보며 아름답다는 생각과 쓸쓸하다는 생각이 동시에 드네요. 여러분들은 꽃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꽃을 보니 제가 좀 센치해진 것 같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띠책방을 찾아오신 정현주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꽃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너무 좀 뭔가 마음이 좀 몽글몽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누구나 꽃을 보면 다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네. 건가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고전은 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유명한 작품. 네, 미국의 동화 작가 트리나 폴리스가 그림을 맡은 동화로 네. 어른들을 위한 우화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이 책은 1972년에 처음 출간된 뒤로 50년이 넘는 동안 스페인, 오. 네덜란드, 독일, 포르투갈, 일본, 태국, 이란, 러시아, 중국 등 우리나라까지. 네, 우리나라까지 맞아요. 우리나라까지. 봐야죠. 네. 전 세계적으로 네. 300만 부 이상이 판매된 그런 책이에요. 아, 진짜 고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한번 제가 읽어봤는데요. 먼저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랑나비 애벌레인 줄무늬 애벌레는 알에서 깨어나 잎을 먹으며 성장하다가 삶에는 지금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무를 벗어나 모험을 시작한다. 줄무늬 애벌레는 옛날에 자신처럼 잎 먹기에만 열중하던 다른 애벌레들을 무시하며 계속 갈 길을 갔다. 어느 날은 애벌레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에게 어디로 가냐고 물었지만 그들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을 따라갈 뿐이었고 줄무늬 애벌레도 무심코 따라 이동하다가 애벌레들이 겹겹이 쌓여 하늘까지 닿아 있는 거대한 기둥에 도착한다. 애벌레 기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지만 다들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정 남들을 따라 올라가고만 있었고 그 중에는 낙오자도 있었는지 땅바닥에 떨어져 죽어있는 애벌레도 있었다. 하지만 줄무늬 애벌레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기둥에 올라타 치고 치이며 올라가려는 시도를 한다. 하지만 꼭대기에 가는 것은 쉽지 않았고 중간쯤에서 마음의 불안을 이기지 못해 우라통을 터뜨리다 마침 밟고 있던 노란색 애벌레를 만난다.
노란색 애벌레는 꼭대기에 올라서기 위해 남들을 밟아야 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 줄무늬 애벌레에게도 이럴 필요는 없지 않나며 설득한다. 그렇게 경쟁과 혼란에 지친 줄무늬 애벌레는 노란색 애벌레와 함께 기둥을 내려오고 서로를 의지하며 그들만의 시간을 즐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줄무늬 애벌레는 혼자서 애벌레 기둥을 보며 넋을 놓는 등 기둥의 끝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결국 줄무늬 애벌레는 울며 매달리는 노란색 애벌레를 두고 애벌레 기둥으로 돌아가고 노란색 애벌레는 삶의 의욕을 잊은 채 방황한다. 그러다 어디선가 무엇인가에 꽁꽁 묶인 듯한 모양새를 한 늙은 애벌레를 보고 당황하지만 그는 되어야 할 것, 즉 나비가 되는 과정일 뿐이라며 오히려 노란색 애벌레를 진정시키고는 나비에 대해 설명한다. 늙은 애벌레의 나비에 대한 설명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 자체였다. 하지만 노란색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기 위해 애벌레의 삶을 버린다는 것, 이런 흉한 모습에 대한 자괴감, 떠나버린 줄무늬 애벌레에 대한 걱정 등이 겹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런 노란색 애벌레를 보며 늙은 애벌레는 아래에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완전히 번데기 속으로 들어가고 노란색 애벌레도 이내 결심하고 늙은 애벌레처럼 번데기를 만들기 시작한다.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 모두가 너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란다. 한편 바깥에서 노란색 애벌레와 함께 지내며 체력을 키운 줄무늬 애벌레는 순식간에 올라갔지만 다른 애벌레들에겐 그 모습이 무자비하게 보였고 줄무늬 애벌레 또한 내심 그것을 알고 있는 데다 자신이 떠난 노란색 애벌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이에 일부러 차디차게 응대하고 있었다. 그렇게 줄무늬 애벌레가 정상 부근에 다다른 바로 그때 갑자기 기둥에서 엄청난 흔들림이 느껴지고 비명이 들리며 순간적으로 위쪽이 밝아진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막상 아무도 서로 대화하지 않는 등 줄무늬 애벌레는 심상치 않은 기색을 느끼고 위쪽에 있는 애벌레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애벌레 기둥의 진실을 깨닫는다. 기둥 아래에 떨어져 죽은 애벌레들은 위로 올라가려는 애벌레들에게 밀쳐져 추락한 것이었고 최상층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들 외에 다른 기둥들이 있다는 걸 다들 봤으면서도 노력한 게 아까워서 쉬쉬하고 있었던 것이다. 줄무늬 애벌레는 그렇게 직면하게 된 사실에 실망과 분노, 혼란을 느낀다. 그러다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려는 애벌레들에게 밀쳐질 위기에 처했지만 모두가 기둥 밖에서 날아서 꼭대기까지 올라온 어떤 노란색 생명체를 보고 놀라 술렁이는 바람에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줄무늬 애벌레는 그것이 나비인가 긴감인가 했으나 그 생명체가 자신을 잡으려다 거절당하자 슬퍼하는 눈빛을 하는 모양을 보고 나비가 된 노란색 애벌레임을 직감한다. 마침내 줄무늬 애벌레는 기둥에서 내려가기로 결심하고 내려오면서 진실을 이야기했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자 홧김에 우린 날 수 있어. 나비가 될 수 있다고.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상관없단 말이야. 라고 외친다. 꼭대기까지는 기어가는 게 아니라 날아서 가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그 폭탄 발언에 자신은 물론 다른 애벌레들도 놀랐고 몇몇은 경악하거나 내려가기를 택했지만 대다수는 나비가 된다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컸기에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기를 택한다. 줄무늬 애벌레 자신도 혹시나 그것이 거짓이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고 오히려 올라가는 것 말고 다른 목적이 있냐면서 자신을 설득하는 과거의 자신을 보고 할 말을 잃기도 한다.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온 줄무늬 애벌레는 지쳐 잠들었으나 노란색 나비가 날갯짓을 해준 덕분에 깨어난다. 나비는 줄무늬 애벌레에게 따라오라는 듯 날았다가 다가오기를 반복하고 줄무늬 애벌레는 그녀를 따라간다. 그들은 마침내 껍질을 찢고 나와 텅 빈 번데기가 2개 있는 나무까지, 즉 2마리의 애벌레가 나비로 거듭나는 곳에 도착하고 노란색 나비는 몸짓으로 번데기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다.
줄무늬 애벌레는 노란색 나비의 더듬이가 떨리는 걸 보고 뭔가 말하고 있음을 깨닫고 서서히 이해한 끝에 다시 기어올라 번데기를 만든다. 노란색 나비는 줄무늬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 후 마침내 그가 번데기에서 나와 나비가 되자 사랑을 나누고 알을 낳으며 이야기는 끝난다. 하지만 진정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마지막에 기둥을 이루었던 애벌레들이 뭔가를 깨달은 듯 우르르 내려와 제각각 번데기를 만들고 나비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책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잘 들으셨어요? 네. 예. 어릴 때 읽었던 것이 좀 생각나시나요? 저는 어릴 때도 읽었지만 네. 저 성인이 되어서도 읽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읽을 때마다 또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네,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음.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떤 부분이 좀 와닿으셨어요? 저는 이거 네. 읽으면서 한 방향으로만 네. 무엇인지도 모르고 네.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그 앞에 내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그 애벌레들을 네. 보면서 뭐 약간 숙제 같은 삶, 내가 네. 남들이 거쳐가야 할 걸 나도 꼭 해야 되고 네.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예, 맞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노란 애벌레는 누구일까? 우리에게 나에게 노란 애벌레란 존재는 어떤 것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또 늙은 애벌레는 네. 분명히 우리에게 사실을 얘기해주고 그 아름다운 나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만 네. 우리가 그걸 그쵸. 무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그 번데기가 이 애벌레의 삶을 버리고 번데기가 되어야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네. 그걸 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용납이 두려움. 그렇지, 용납이 네.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내가 예. 이렇게 망가져야 이렇게 된다라는 그걸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도 늙은 애벌레와 같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누군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의 삶 속에도. 네, 맞아. 근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좀 살벌한 현실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그죠? 우리 맞아요. 인생사를 나비에 그 빗대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좀 어쩔 때는 아주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이겨내게 해주는 힘은 또 격려와 사랑과 희망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은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막막할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예. 예. 공부를 남들이 하니까 하긴 그냥, 하는데 예. 아직 앞에 확실히 뭔가가 보이는 게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그렇죠, 맞아요. 그 진짜 어릴 때부터 꿈이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아이들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건 생각을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지금 엄마가 무조건 공부해라 학원 보내주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엄마들이 이런 노란 나비나 네. 노란 애벌레나 아니면은 늙은 애벌레 같이 그런 역할을 엄마들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맞아요. 점점 들어요. 예, 가면 갈수록 좀 그런 역할들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죠. 맞아요. 예. 예, 너무 좀 경쟁하려는 그쵸. 예, 좀 그런 데만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 아이들이 점점 더 좀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사는 그런 공생 이런 거보다는 먼저 이제 자기가 1등이 되려고 하는 예,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책의 내용 중에서 이런 상황에서 애벌레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위협과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예, 또 호랑 애벌레는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위협을 기회로 바꾸었습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네, 너무 우리와 비슷하죠. 그렇죠. 예, 남들도 하니까 당연한 줄 알고 하고, 예, 꼭대기 위로 올라가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한 장면을 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호랑 애벌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날 수 있어. 우리는 나비가 될 수 있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호랑 애벌레의 대답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호랑 애벌레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높이 오르려는 본능을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꼭대기에 오르려면 기어오르는 게 아니라 날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애벌레마다 내부에 나비가 한 마리씩 들어있으리라는 기쁨에 들떠서 그들을 하나씩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예,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예, 남들이 다 따라가는 성공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족할 만한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라는 것을 예, 외치면서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늙은 애벌레처럼 네. 애벌레가 그 조언을 해줬던 것처럼 그 우리 엄마나 선생님들이 먼저 삶을 네. 살아왔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걸 아이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무조건 엄마가 너 이 친구 여기 학원 다니니까 너도 여기 가 네. 이런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 물어보고 네, 맞아요. 이것도 네. 시켜볼 수 있고 저것도 시켜볼 수 있고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도 주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가 못 이룬 걸 아이들한테 꼭 이루게 하는 것 같이 예. 그렇게 막 근데 엄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엄마들도 그걸 이 책을 같이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같이 읽고 엄마들도 예. 아, 우리 아이에게 내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드네요. 다 똑같이 일률적인 그런 목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잘하고 또 우리 아이가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 책에 보면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겉모습은 죽은 듯이 보여도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진 것은 아니야. 나비가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과는 다르단다. 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 예. 그렇구나. 네네. 이 책은 우리가 꿈이라고 생각하는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 네. 위에 아무것도 없어 다시 내려와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마음 이렇게 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먼저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그런 네. 생각 저도 너무 모르고 살아왔던 것들을 그렇죠. 저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도 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못 해준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해서 맞아요. 내가 꿈꾸는 이게 미래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올라가려고 했던 그 애벌레들처럼 맞아요. 예, 꽃이 기다리는 존재인 나비와 벌들 또 나로 인해서 생명력이 번져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애벌레 기둥에서 내려와서 나비가 되어서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나비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꽃을 맺게 하는 그 희망을 주고 싶어서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제목을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나비나 벌이 없으면 꽃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쵸? 그래서 남들과의 비교가 아닌 스스로의 그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만의 삶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싶으신 분들 또 삶의 방향을 잃으신 분들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자신의 그 잠재 능력을 발견하는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고 또 어려운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가면서도 기쁨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또 예,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그러면 아이들과 원래 성인들이 읽는 동화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아이들하고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아이들하고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네. 먼저 이 책은 그 사파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 책을 읽기 전에 네. 또 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사파만 살펴보면서 내용을 예상해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 네네. 책에 대한 흥미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리고 상상력의 자극을 또 받게 돼요. 네. 쪽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대단히 금방 우리가 나누었듯이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거든요. 네네네. 대사 하나하나가 명언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따라서 아이에게 적어도 3번 이상
반복해서 음미하면서 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쌤도 그랬지만 읽을 때마다 다른 감동이 그렇죠, 있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예, 아이에게 주인공 애벌레의 행동과 자신을 또 비교해 보는 예, 그런, 비교해보는. 그런 독후 활동을 해도 좋아요. 무엇이 다른지, 또 무엇을 본받으며 살고 싶은지, 예,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극을 받아 개선하려고 또 노력하려는 예,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장면에서 가장 감동을 받고 많은 생각을 했는지, 문장을 필사라고 하죠. 네네네. 문장을 쓰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애벌레는 멋진 나비가 되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네네. 나는 누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존재로 자라고 싶은지. 너무 심오하지 않아요? 네. 아이들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지 그쵸. 않을까요? 근데 뭐 하다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가깝게는 가족에게 아니면 가장 뭐 또 교실에서 반에서 친구에게 내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아이들에게 막 질문하면서 너 네. 이거 이렇게 해봐. 이거 어때? 뭐 너는 네가 애벌레하고 비교해서 넌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네.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네. 먼저 엄마는 이 책을 그렇죠. 읽고 이렇게 이랬어. 네, 맞아요. 나는 이 애벌레가 너무 앞뒤도 보지 않고 그냥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 마음 아파라든가 네. 엄마의 마음도 먼저 이렇게 표현할 네. 때 함께. 아이들도 마음이 예.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네네.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고전이 좋은 게 음. 엄마랑 같이 읽고 또 함께 이제 그 토의죠. 같이 토론도 해보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게 참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걸 잘 못하고 이거 해봐. 맞아요. 이거 뭐야? 너 얘는 이거 읽고 어떻게 생각했어? 네네네. 이건 어떤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고만 할 네. 수도 있거든요. 네. 아이와 동등한 입장에서 네네네. 대화할 수 함께. 있게 되면 예.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 꼭 한번 아이들하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초등학생 권장 도서이지만 우리네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읽으면 예, 좋은 책입니다. 오늘 너무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좀 심각했나요? 근데 좋아요. 괜찮아요. 저도 새롭게 한번 이거 예, 읽으면서 다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네. 아마 우리 이거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우리와 똑같은 마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아이랑 꼭 한번 읽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신청곡이요. 네. 제가 또 봄이 오니까 또 봄에 관한 신청곡을 또 네.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요즘에 이 곡 김나영의 봄냄보다 너를. 뭐 제목만 들어도 봄 냄새가 확 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약간 좀 막 밝은 곡은 아닌데 또 제 심금을 좀 울리더라고요. 그랬어요? 저도 네. 한번 들어보고 심금이 네. 울리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봬요. 네, 한 달 동안 잘 감사합니다. 지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너의 이름을 부르며 뒤돌아 꼭 안아주던 따뜻했던 너의 향기 어떤 봄내음보다 여운이 길었던 너였어. 아직 너를 그리워해. 여전히 넌 내 마음 깊은 곳에 너와 걷던 길목을 지나갈 때면 나는 고개를 떨고곤 해. 비오던 그 어느 날도 나보다 먼저 서 있던 오래 기다렸다고 날
곳에 더하고던 길목을 지나갈 때면 나는 고개를 떨고곤 해. 나의 모든 날에 넌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오래오래 간직할 거야. 우리 함께했던 날 전부. 우리 다시 만나는 날, 그땐 내가 먼저 달려갈게. 표현하지 못했던 온 맘을 담아 너를 더 사랑할게. 너를.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자, 이번 시간에는 늘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시는 마야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야님. 안녕하세요. 마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야님 무슨 일이죠? 왜 이렇게 어려지셨어요? 아유, 뭘 또 그렇게까지요. 단발로 잘랐을 뿐인데요. 발랄한 컬 한 스푼이랑요. 아, 컬도 넣으신 거군요. 네, 이건 제가 아침마다 드라이합니다. 마야님 단발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되게 어려 보여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렇지를 한번 생각했거든요. 그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네, 그랬더니요. 우리는 단발머리를 겪은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있는 거죠. 뭔가 학생 같은 이미지. 네. 요즘 학생들은 단발이 아니라 두발 자유니까. 네, 맞아요. 우리는 중고등학교를 단발로 겪었고 또 옛날에 뭐 몽실 언니 시대만 보더라도 단발이고 학생들은 이렇게 그랬었는데 우리 이미지에 왠지 단발머리 하면 그런 학생 이미지가 있어서 제가 어려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에게 그 단발머리를 그 추억에 빠지신 게 아닐까요? 선생님? 아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어려 보인다고요. 좋다고요. 예뻐 보인다고. 사실 제가 그 어려 보인다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럼 아유. 칭찬은 칭찬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역시 마야님 나오십니다. 아니 진짜 어려 보이고 좋아요. 예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고맙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변화가 있으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있다고 하네요. 네, 제가 선생님 뵌 이후로 지금 머리카락 길이가 제일 짧으신 것 같아요. 아니 지난번 봤을 때 그 똑같은 지난달에도 이 머리였는데 아니에요? 네, 지금이 더 짧다고 느껴지는 게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네, 그런가 보네요. 저는 똑같은 형태로 잘라서 그렇다 생각했는데 조금 더 짧아졌나 보네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그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테지만 그 네. 이크라 선생님께서 항상 파마 머리로 이 어깨까지 오는 그런 머리 길이를 가지고 오랫동안 계셨었는데 맞아요. 지금 거의 쇼커츠는 아니고 단발보다는 짧고 커츠에서는 조금 긴 그 맞아요, 정도 맞아요. 길이시거든요. 근데 점점 더 머리를 손질하는 게 귀찮아져요. 그래서 이게 훨씬 편하고 좋네요. 맞죠. 가볍고 뭐 감을 것도 없고 말릴 것도 없죠. 맞아요.
네, 한 맞아요, 번씩 맞아요. 이렇게 변화를 주면 기분도 바뀌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로 저도 이제 좀 잘라봤는데 다음에 좀 다른 모양으로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뭐 패완 어리라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잖아요. 선생님은 뭐든 어울리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칭찬. 자, 마야님 이제 우리 또 이야기 해봐야죠. 재밌는 거 들고 오셨죠? 네, 들고 기대됩니다. 왔습니다. 네. 네, 바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 고사성어, 배수진. 중국 한나라의 장군인 한신이 조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조나라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 한신은 강물을 등진 채 진을 치게 했어요. 이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조나라 군사들은 한신을 비웃었지요. 저자는 참 어리석구나. 물을 등지고 진을 치는 배수진을 치다니. 싸우다가 우리한테 밀리면 꼼짝없이 물에 빠져 죽겠군. 한신의 부하들도 불안해졌어요. 물을 등지고 적과 싸우면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요. 이러다 우리 모두 죽는 거 아니야? 죽지 않으려면 죽을 각오로 싸워야겠군. 휴. 배수진을 친 한나라 군사들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어요. 뒤로 밀리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한나라 군사들이 이렇게 강하다니. 후퇴하라! 후퇴하라! 조나라의 군사들이 뒤로 밀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전쟁은 한나라의 승리로 끝났어요. 부하들은 그제야 한신에게 왜 강물을 등지고 진을 쳤느냐고 물어보았어요. 병법에 보면 그 죽을 곳에 빠진 뒤에야 살 수 있고 망할 곳에 있어야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 있어. 우리 군대는 대부분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병사들이요. 오늘 배수진을 쳐놨기 때문에 죽을 힘으로 싸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요. 한신의 말을 들은 부하들은 그 깊은 뜻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럴 때 사용해요. 늙은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에는 챔피언도 여러 번 할 만큼 뛰어난 선수였죠. 그는 살아있는 동안 한 번 더 챔피언이 되고 싶었어요.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배수진을 치고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사람들은 늙은 권투 선수의 도전에 박수를 보냈어요. 배수진 병법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죽음을 불사한다. 되게 무서운 말이네요. 그죠?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마치 그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것처럼 맞아요. 왠지 극한으로 문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말인지 전 진짜 몰랐네요. 맞아요. 요즘 이런 걸 좀 느껴요. 마른 행주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 아니 아까 그 읽어준 그 채용 내용 중에 네. 죽지 않으려면 죽을 각오로 싸워야겠군 이거 있잖아요. 네. 죽지 않으려면 죽을 각오로 이런 마음으로 하면 뭐든지 다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순신 장군도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죽고자 그쵸.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네, 뭐 병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뭐 유명하신 분들의 말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마음 편한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쥐어짜야 뭐가 또 나오기도 하니까 또 재밌는 것 같네요. 우리처럼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꼭 방송 녹음 날이 가까워야 뭐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네. 인원이 많아서 또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면 뭐가 또 안 되기도 그렇죠. 하고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좀 생각하게 되고 100가지 핑계가 왜 떠오를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늘 날짜 다 달아서 막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쪼는 맛이 있어야 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우리가 늘 좋은 결과가 나왔나요? 뭐 나쁘지 않았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럼요.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정신승리라도 해야 됩니다. 늘 감사해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 우리말, 미주알, 고주알. 자, 내가 이겼지? 이제 네 로봇은 내 거다. 도리가 씩 웃으며 딱지를 거두자 딱지도 잃고 로봇도 잃은 아이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주머니가 두둑하게 딱지를 넣고서 로봇까지 옆구리에 낀 도리는 휘파람을 불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리는 딱지치기 왕입니다.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웃 동네 아이들까지 도리를 슈퍼딱지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와, 슈퍼딱지! 이번에도 이겼구나! 어디서 나타났는지 서기가 찰싹 붙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몇 명하고 한 거야? 로봇까지 생긴 걸 보니 내기도 한 모양인데. 한 명하고만 했어. 에이, 주머니가 두둑한데 뭘. 대체 누구누구랑 했는데. 누구랑 했는지 알면 어쩌려고. 도리는 꼬치꼬치 묻는 서기가 귀찮았습니다. 슈퍼딱지,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딱지치기를 잘할 수 있는지 비법 좀 알려줘. 응? 사부님으로 모실게. 도리가 아무리 귀찮은 표정으로 서기를 아랑곳 없이 먼지도 없는 도리의 옷을 정성껏 털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도리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너 자꾸 꼬치꼬치 캐물을 내? 미주알 고주알 알아서 뭐 하려고. 너는 네가 잘하는 걸 찾아서 열심히 해봐. 그럼 너도 슈퍼 어쩌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테니까. 휙 돌아서는 도리를 서기는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주알은 학문에 닿아 있는 창자의 끝부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의 숨은 일까지 속속 캐려는 것이 마치 창자 속까지 살펴보려는 것 같아 미주알, 고주알, 캐묻는다는 말이 생긴 것이죠. 여기서 고주알은 미주알과 운을 맞추기 위하여 아무 뜻도 없이 덧붙인 말이랍니다.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모르는 뜻이었어요. 미주알, 고주알은 우리가 늘 사용을 많이 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뜻도 모르고 사용했네요. 네, 저도요. 조금 충격이었달까요? 근데 그 미주알만 놓고 보면 뭔가 예쁘잖아요. 글자도 말도. 그렇죠. 순수한 우리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유래를 알고 나니까 또 마음대로 사용 못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냥 내 뜻만 알고 유래까지는 뭐 이렇게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거죠 뭐. 근데 안 잊혀질 것 같은데. 약간 그건 충격적이어서. 네, 어쩔 수 없지만요. 근데 미주알만 놓고 보면 예쁘잖아요. 그리고 뜻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그래요? 쓸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진 부분까지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는 감추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는 도리가 보니까 그 뭔가 밝히기 싫은 이길 수 있는 뭐 비법을 그런, 알려주기 네, 싫은 거죠. 트릭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뭔가 정정당당하지 않은 트릭. 근데 어떠셨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저는 정정당당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내가 이걸 잘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슈퍼 왕딱지잖아요. 왕딱지인데 그걸 누구한테 뺏기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비법을 알려주기 싫은 거지. 저는 뭐 트릭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조금 더 삐뚤어진 걸로 할게요. 아니 그건 아니. 그렇게 숨은 뜻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이건 거지 뭐. 네, 저는 좋은 건 다 퍼뜨려서 다 좋았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그거는 좋은 마음이네요.
좋은 거는 같이 공유하면 좋죠. 네. 늘 좋은 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배웁니다, 오늘도. 아유,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오늘도 마쳐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네. 오늘도 좋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신 거 감사하고요. 신청곡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최근에 듣고 이 노래에 완전 빠졌는데요. 네. 그 조재즈의 모르시나요? 신청합니다. 또 마야님 덕분에 우리가 또 모르는 곡을 새로 또 한번 알게 되네요. 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 여러분들하고 같이 듣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꽃피는 계절 꽃 많이 보시고 또 즐거운 날들 보내시면서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찬바람 불어오니 그대 생각에 눈물 짓네 인사 없이 떠나시던 날 그리움만 남겨놓고 그리워 글썽이는 내 가슴 속에 오늘 그대 수천 번은 다녀가시네 나는 막 너와 그대를 소리쳐 불러도 그댄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않네요 기다리는 나를 왜 모르시나요 어느 계절마다 난 기다리는데 그저 소리 없이 울수록 서러워 서러워 돌아와요 나의 그대여 모르시나요 눈물은 한없이 쏟아져 내려도 슬픈 나의 두 눈은 끝내 말을 할 없네 나의 이별은 이토록 왜 가슴 시린지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또 가슴 아픈지 기다리는 나를 왜 모르시나요 어느 계절마다 난 기다리는데 그저 소리 없이 울수록 서러워 서러워 돌아와요 나의 그대여 모르시나요 찬바람 불어오니 그대 생각에 눈물 짓네
인사 없이 떠나시던 날 그리움만 두고 가네. 오늘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아이가 읽어주는 책에 우리 윤주 친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윤주가 새 학기가 돼서 그런지 더 부쩍 큰 것 같은데 혹시 키가 자랐어요? 키는 1cm 자랐죠? 오, 그러면 학년이 더해가서 그런가? 왜 더 어른스러워진 것 같지? 어른 되기 싫어요. 어른 되기 싫어요? 네. 자, 새 학년이 되었잖아요. 아, 네.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달라진 점이야 많지만 음.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고르자면 일단 공부가 좀 더 귀찮아졌고요. 귀찮아졌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고요. 그냥 좀 계산 과정이 작년이랑은 과정이. 똑같긴 하지만 똑같은 문제집을 풀면서도 계산 과정이 귀찮은 그런 귀찮은 이야. 증세가 오기 시작했고요. 네. 다른 거는 또 이제 친구들이 늘어났고요. 오. 이제 그리고, 또 약간 전학생 수가 늘었어요. 저희 학교에 오고 가는 전학생들이 많아졌어요? 네네. 그랬구나. 그래서 좋은 점은 뭐예요? 그 중에? 그 중에 좋은 점은 달라진 점 중에 좋은 거. 달라진 점 중에 좋은 건 전학생이 오는 거죠. 오, 새로운 친구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설레죠. 오, 역시. 근데 야. 저희 반에는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도 같은 학년이면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 그쵸? 좋네요. 선생님하고는 어때요? 선생님 매우 좋아요. 오, 매우 좋아요? 그러면 다네 다 좋은 거네. 그쵸.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제일 많이 차지하잖아. 그쵸? 네. 선생님하고 관계가 나쁘면 학교가 재미없거든. 진짜 재미없어요. 근데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너무 재미있지. 만족도 굿잡이야. 우와. 축하해요. 네, 새 학년이 감사합니다. 돼서 좋은 점이 많아져서. 네. 자, 그런 윤주가 새 학년이 돼서 더 신나 보이는데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책을 준비해봤을까요? 네, 진짜 재밌는 책 골라왔어요. 진짜요? 기대해주세요. 오, 알겠어요. 기대에 만땅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하지는 제 취향이니까. 아니, 윤주 취향 항상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럼 기대해 주셔도 네, 좋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은 2019년 제25회 비룡소 어린이 문학상인 황금 도깨비상 동화 부문 수상작으로 어린이 도서 베스트셀러인 만큼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에게 유명한 책입니다. 무려 황금 도깨비상이에요? 네. 이야, 기대합니다. 상 이름이 되게 의리의리하네요. 그렇죠. 이 책은 흉년으로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든 조선 후기에 가난한 집 맏딸로 태어난 푸실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푸실이에게는 동생이 둘 있는데 남동생 귀손이는 이름부터 정성껏 지은 흔적이 느껴지는 이름이지요. 처음 태어난 귀한 아들이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둘째 여동생은 생사를 보장할 수 없어 이름조차 아기라고 부릅니다. 어머니는 7살 동생 귀손이가 열병에 걸렸을 때 아들을 살리고자 대감마님 댁에서 받은 약값으로 약을 해먹었죠. 그것을 갚기 위해 대감마님 댁의 손주의 젖을 먹이는 유모로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마님은 도련님을 낳고 앓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지요. 푸시리는 아직 이름도 없는 젖먹이 동생을 살리고자 어머니가 안 계신 집안의 살림을 맡게 됩니다. 아버지와 동생만 고깃국을 먹고 푸시리는 멀건 국막 먹게 하게 된 어머님은 단단히 일러두고 떠나죠.
끼니 때가 되면 푸시리는 죽을 끓였고 집 안팎을 쓸고 닦았고 물을 길어 나르고 땔감이 될 만한 것을 모으는 등 또 아궁이의 재를 치우고 아기의 기저귀감을 빠는 것과 우는 아기를 업어 달래는 것, 배가 고파 우는 아기를 젖대신 무엇을 줘야 하는지 몰라 애태운 것, 모두 푸시리의 몫이었습니다. 늘 배고픔에 허덕이지만 푸시리를 챙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러 가서 우연히 떨어진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을 보며 푸시리는 글자를 똑같이 땅에 그려보기도 하며 소중하게 간직하던 중 근처에 엄마 무덤이 있어 지나가던 아가씨를 만나게 되고 글도 모르는 푸시리는 막연하게 글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갖게 되고 아가씨에게 책의 제목과 내용을 들으며 글을 배웁니다. 아버지는 푸시리의 서책을 마뜩찮게 생각하고 푸시리의 공부를 방해합니다. 그렇게 아끼는 책을 태워버리기까지 했죠. 책에 정신이 팔려 집안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했다고요. 하지만 푸시리는 이미 책에 대한 내용을 모두 외웠을 뿐만 아니라 군자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고 즐거움을 주는 공부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됩니다. 아기가 젖을 먹지 못하게 되자 몸이 약해지고 점점 울음소리가 작아집니다. 결국엔 아이를 살리기 위해 대감마님 댁으로 목숨을 걸고 쳐들어가고 대감마님의 아들인 선비와 그의 딸인 효진 아씨의 도움으로 동생뿐 아니라 모두를 살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진짜 기대한 만큼 재미있는 내용이었네요. 네. 윤주가 이야기해주는 담을 넘는 아이 잘 들었는데 네. 책 제목처럼 주인공인 푸시리가 어떤 담을 넘은 걸까요, 그럼? 제 생각으로는 담이라는 게 이게 그때 조선 후기에는 남녀 차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좀 남자는 이렇게 이름도 귀하게 지어주고 고깃국 먹고 근데 여자는 막 이렇게 묽은 죽 먹고 그렇지. 막 이름도 안 지어주고 막 이러는 거 좀 차별이라는 담을 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차별이라는 담을 넘었다. 근데 윤지가 그 차별이라는 걸 겪어보진 않았잖아요. 저도 겪어봤죠. 언제?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 남자애들이랑 축구하고 싶은데 남자애들이 저를 여자라고 못 끼워줬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럼 여자친구들하고 하면 되지, 축구. 여자애들은 그렇게 활발한 애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구나. 안타깝죠. 근데 그 남자친구들이 그 차별해서 안 끼워준 건 아닌 것 같고 힘의 차이가 있거든, 남자랑 여자랑. 그 윤주가 같이 하다가 다칠까봐 그럴 수도 있지. 저도 힘세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여자애들 걱정 안 해요. 진짜? 네. 아니야, 걱정할걸? 아니에요. 같이 하다가 다치면 큰일 나잖아. 그런 건 소수의 남자애들이죠. 소수 남자들이야. 그렇구나. 윤주가 생각하는 남자들은 그렇구나. 네. 그러면 윤주는 만약 내가 푸시리가 살던 시대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푸시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일단 푸시리는 너무 좀 고생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좀 아기를 살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구나. 근데 그럼 만약에 윤주가 푸시리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아이고, 저는 푸시리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 아기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힘이 먼저 달아버릴 것 같은데.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푸시리처럼 못했을 것 같다 이거지. 네. 그렇구나. 그러면 윤주도 푸시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좀 생각하는 거네, 그치? 네. 자기 동생인데 동생을 살리려고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네. 그렇네요. 그러면 윤주 덕분에 이 책을 오늘 또 읽었는데 이 책한테 별점을 준다면 얼마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별이 5개라 치면은 한 4.5개 정도 주고 싶네요. 4.5개. 만점은 아니네. 그럼 0.5는 왜 부족한 거예요?
제가 사실적으로 좀 이야기 스토리가 말끔하게 끝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 엔딩이 어떻게 됐다, 막 뒷이야기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뭐 2권이 있으면 괜찮은데 좀 1권으로 끝나는데 거기서 또 제가 상상해야 하는 뭐 그런 거를 좀 좋지는 않아 하거든요. 완벽하게 딱 끝나는. 근데 이 담을 넣는 아이가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그냥 좀 그 윤주의 개인 취향인 거네 그럼? 네네네. 그래서 0.5점은 뺀 걸로. 오, 그렇구나. 근데 선생님 이모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우리 같이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 윤주 또래 친구들이 한 번씩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너무 고맙고 좋은 책 소개해줘서 감사해요. 네. 다음에도 또 기대할게요. 네. 고마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신청곡 얘기하고 가세요. 근데 뭔가 5학년이 되니까 아직 되지 않았지만 청춘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니까 이무진의 오. 청춘 만화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무진의 청춘 만화. 청춘 지금 윤주가 청춘이에요? 저는 아직 어린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멋진 청춘이야. 이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아주 잘 보내면 더 멋진 청춘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만날 때까지 더 건강하고 예쁘게 봐요.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지난달 유례없는 큰 산불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에 예쁜 꽃, 또 더불어 저희 아띠 책방이 평안함을 전해드리고픈 마음입니다.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잠이 되어버린 출발선네 무모했던 날에 날 데리러 언젠간 돌아갈 거라 믿어 푸르른 공기가 나를 사무친다 가득 하늘을 나를 수 있을 듯한 밤이다 산요동이 헤엄쳐오는 곳이 어딘지 몰라 안 가는 건 아니야 따사로운 온기가 덜 구름을 향하는 비행이 망설여지기도 하겠지만 한 번뿐인 이 모험을 겁내진 않아 오늘보다 오래된 날은 없으니 어서 날아오르자 우린 멋진 나이지만 아직 어린 아이라 빠르게 밀려오는 여정이 두렵게만 느껴질 때가 있다 오늘은 지나쳐가는 유람일까 혹은 기나긴 꿈이 약인가 답을 찾는 건 어렵기만 하지만 따라야지 그게 청춘이라니까 누군 위에 누군 저기 아래 또 누군 다른 길로 떠났네 점점 혼자인 게 외롭긴 해도 멈추지만 않으면 도착해 극과 시작의 과정 사이에 나의 쉼표를 그늘진 길가에다 푸르른 공기가 나를 사무친다 가득 하늘을 나를 수 있을 듯한 밤이다 산요동이 헤엄쳐오는 곳이 어딘지 몰라 안 가는 건 아니야 언젠가 마지막 안녕이란 인사 뒤에 나오는 말 시간은 흘러서 이건 명장면이 될 거야 조금은 씁쓸하겠지만 싸도 지나면 아련한 만화 그래서 찬란한 우리가 기다린 미래도 우리 기다릴까 분명한 건 지금보다 환하게 빛날 거야 아직 서막일 뿐이야 푸르른 공기가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